안녕하세요. 정답류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최수. 김선희 이사입니다. 4월, 5월만 되면 쌍수 재수술 문의가 막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만 해도 재수술 때문에 상담 오신 분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겨울방학을 틈타서 11월부터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쌍꺼풀이 이제 붓기 빠지고 자리 잡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결심하시지만 눈의 특성상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시기가 이맘때쯤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추리인데요. 그런데 쌍꺼풀 재수술은 부작용 때문에 내원하시는 경우보다는 원하는 라인이 아니어서 혹은 원하는 높이가 아니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수술 목적에 따라 수술법이 많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분들이 부작용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라인이 풀렸어요, 혹은 라인이 한쪽만 풀렸어요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입니다. 매몰법으로 수술한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쌍꺼풀이 풀렸다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꼭 매몰법으로 수술해서 쌍꺼풀이 풀렸다기보다는 환자분 눈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의 매몰법을 이용해서 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도 매몰법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잖아요. 킹 매몰이랑 라인락 매몰로 나누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매몰법에 적합한 환자분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일관적인 수술법만 적용한다면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피부 두께나 구조가 사람마다 아주 세밀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얇고 민감하시고 지방도 거의 없으신 환자분들에게는 3개의 절개창을 내는 퀵 매몰을 권유드리고, 그보다 피부가 두껍지만 혹은 지방이 있지만 매몰법으로 시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환자분들에게는 9개의 절개창으로 꼼꼼하게 매듭을 짓는 라인락 매몰을 권유드리는 식으로 환자 개개인에 맞는 수술법을 적용시킨다면 매몰법을 이용해도 쌍꺼풀이 절대 풀리지 않을 겁니다. 환자분들이 재수술은 무조건 절개로 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만 시행한다면 재수술도 매몰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수술이라고 무조건 절개법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원장님, 라인 불만족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2가지 정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라인을 좀 더 높이는 경우, 혹은 높은 라인을 낮추는 경우. 낮은 라인을 높이는 수술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말 그대로 환자분이 원하시는 라인대로 좀 더 높게 잡아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높은 라인을 낮추는 경우가 조금 복잡해요. 간혹 라인이 너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라인의 결합이 너무 강해서 윗주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라인이 2개처럼 보이는 겹쌍꺼풀이 만들어지게도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수술에서 만들었던 유착을 완전히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위에 잡힐 수 있는 쌍꺼풀 라인을 수술적 기법으로 깔끔하게 지워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도 술식이 조금 복잡할 뿐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걱정 말고 일단 내원하셔서 상담받고 진찰받아 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라인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도 충분히 재수술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원장님, 큰맘 먹고 결심한 재수술, 이번 마지막이야 하잖아요. 그런데 쌍꺼풀 재수술 환자분들의 90% 정도가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성공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눈 수술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면서 알게 된 일종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첫 수술에서 눈매 교정을 했다고 해도 재수술할 때는 눈매 교정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라인만 바꾸고 싶은 건데도 눈매 교정까지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눈매 교정은 늘어져 있는 눈 뜨는 근육을 묶어줘서 눈을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뜰 수 있게 해주는 술식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술식이지만 이걸 무시하고 쌍꺼풀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첫
수술 때 진행된 눈매 교정은 그때 만들었던 쌍꺼풀 라인에만 적합하게 만든 눈매 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쌍꺼풀 라인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눈의 외형 자체는 화려하고 더 시원해졌는데 눈 뜨는 힘은 거기에 따라가 주질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술했었던 눈에 맞는 근육의 힘은 이런 라인에 어울리는 강도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해됐어요. 정말 그러네요. 라인 스타일에 따라 눈동자 노출량도 달라져야 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라인의 미묘한 차이, 몇 미리 차이 때문에 재수술을 결심하셨는데 막상 라인만 교정하고 보니까 내 눈이 왜 이렇게 퀭해 보이지? 이 언밸런스함은 뭐지? 하는 마음에 수술 전이 더 나았었나 봐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눈매 교정이 동반되지 않아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수술 하시는 분들에게는 눈매 교정 여부를 여쭤보고 이전에 눈매 교정을 진행하였던 과거력이 있다면 그리고 요번에 새로 만들 라인이 눈매 교정을 하셔야 한다면 눈매 교정을 같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눈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유 성형외과 원장 최수 김선희 의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